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이제 LLM 위키가 주제인데요. 사실 LLM 위키랑 그 에이전트를 약간 개인 비서로 쓰는 오픈클로우나 LMS 에이전트 같은 얘기도 좀 곁들여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타이틀을 걸어봤는데 비개발자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가이드를 지향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일단 LLM 위키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고 실전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뭐 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이고요. 일단 클로드 MD와 챗GPT 메모리와 커서 룰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세션을 넘어서 지속되는 컨텍스트를 주입하는 패턴이다라는 거였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저희가 점점점 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었다면 요즘에는 더 컨텍스트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개념들은 클로드 MD나 뭐 에이전츠.md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컨텍스트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몇 줄짜리 컨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수십만 개의 문서가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LLM 위키라는 거는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적합한 어떤 우월한 해결 방법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만능 열쇠가 아니다. 그래서 LLM 위키가 뭔가라고 하면은 개인 및 팀 지식 관리 시스템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클로드 스킬스처럼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의 파트가 아니고 방법론이고 이 방법론 자체는 이제 AI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일회성의 방식에서 나아가서 AI가 저의 기록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연결된 마크다운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 위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나 이런 거는 제가 굳이 포함을 안 했는데 핵심적인 문서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이 LLM 위키라는 개념을 제시한 사람의 그 원문 문서 정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 세 가지의 레이어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밑에 단의 레이어는 원본 자료입니다. raw source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제 뭐 PDF가 될 수도 있고 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오디오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정말 로우 데이터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용자가 어떤 형태로든 주입을 시켜줘야 되기는 합니다. 뭐 이거를 인제스트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든 직접 올려주든 LLM은 이거를 변형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요. 그 위에 쌓이는 게 사실상 이 LLM 위키 그 자체인데 이 위키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이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그 개념을 정리해둔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뭐 위키피디아나 뭐 나무위키나 이런 거에 페이지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로우 소스를 기반으로 마크다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더 좀 심화적인 레이어는 이 위키 안에 있는 클로드 MD 또는 에이전트 MD 파일인데 이걸 스키마라고 하고요. 이 스키마는 위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규칙을 정리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레이어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가지고 뭐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가? 처음에 로우 데이터 자료가 들어오면은 그 유저가 LLM 에이전트한테 전달을 할 것이고 에이전트는 그 위키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키마 기반으로 어떤 자료를 읽고 그러면 이 자료는 뭐 개념 ABC 페이지랑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럼 내가 ABC를 업데이트 해야지 라고 하고 실제로 위키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인제스트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쿼리인데 쿼리라는 거는 유저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LLM 에이전트가 그 위키에서 관련 페이지를 찾아서 내용을 이제 구성하고 반환을 하게 되는 그런 플로우고 여기서 좀 핵심적인 거는 쿼리를 했을 때 그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은 답변 혹은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이 있었던 어떤 인터랙션이라면 그 내용이 다시 위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키를 끊임없이
쿼리를 할 때도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마지막으로는 유저 개입 없이 이 린트라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건 자가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기적으로 에이전트가 위키를 뭐 전체 스캔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파트 나눠서 스캔할 수도 있고, 그 위키를 좀 보고 뭐 모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제 orphaned라고 하죠. 그 링크가 끊겨 있거나 뭐 이런 이상한 페이지들을 검토하고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LLM 위키에서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옵셔널한데, 이 LLM 위키를 점점점 만들다 보면은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index.md랑 log.md라는 두 가지 파일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index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모든 LLM 위키 구성과 그 페이지를 정리한 그 메타 페이지이고요. log.md는 위키 관련돼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있으면 사실 LLM 위키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이미지에 보시다시피 뭐 로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가 들어가 있고 논문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 위키에서는 인덱스와 로그가 있고, 그리고 이 개념을 정리한 마크다운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클로드MD 스키마가 있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특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거나 한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파일 시스템만으로도 구성하고 만들 수 있는 게 LLM 위키입니다. 그럼 LLM 위키의 장점이 무엇인가?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LLM이랑 소통을 할 때 얘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저희도 잘 몰라요. 근데 LLM 위키 형태로 되어 있으면 얘가 어떤 파일을 지금 참조를 하고 있고, 그 파일의 내용 자체도 좀 간략하기 때문에 막 엄청 큰 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AI와 유저의 싱크를 맞추기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를 지금 얘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명시성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도 그렇고 위키도 그렇고 내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 자체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제공업체에 묶이거나 이런 일이 없죠. 예를 들어서 클로드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시스템이 있지만, 메모리는 사실 클로드에 있는 거잖아요. 뭐 저희가 수정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꺼내가지고 다른 에이전트한테 넘기려면 어쨌든 카피 페이스트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근데 이 LLM 위키는 그렇지 않다, 정의상. 그리고 파일 우선, 그러니까 파일 오버 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다 마크다운이랑 이미지 이런 파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CLI가 편한 사람은 CLI로도 다룰 수 있고, 옵시디언이 편한, UI가 편한 사람이면 그걸로도 그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고, 유저가 관리하기에도 되게 수월한 형태이다 라는 점. 마지막으로는 뭐 AI를 이제 갈아 끼울 수 있다. 어떤 프로바이더를 쓰고 싶은지에 따라서 클로드나 코덱스나 오픈코드나 등등 연결을 이제 선택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레그랑 메모리랑 뭐 이런 개념이랑 정확히 뭐가 다른가? 레그는 이 합성, 그러니까 인제스트를 언제 하냐 하면은 질문할 때마다 매번 이거를 해야 돼요. 이 답변을 구성을 하려면. 근데 LLM 위키는 자료를 넣을 때 이미 인제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정리된 형태로 개념 자료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쿼리할 때는 그 개념 자료만 읽어온 형식으로 이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 레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이어가 사실 정의상 없다라는 점이 좀 다르고,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대화 중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는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가 좀 불분명하고요. 저희가 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장 형태 같은 경우에도 레그는 다 정보가 벡터화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 정보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시뮬레리티 계산을 하겠지만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저장 형태이고, 메모리나 LLM 위키는 그래도 좀 풀어져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쌓이는가, 그 지식이 어떻게 쌓이는가 하면은 레그는 특별히 쌓이는 지식은 없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쌓이는 게 있고 LLM 위키는 이게 쌓이면서 점점점 복리로 더 이제 깊이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그게 이제 복리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용도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아니에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2개 쓸 수도 있고 3개 다 쓸 수도 있고 LLM 위키를 먼저 쿼리를 하고 부족하면 레그를 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꼭 이 세 가지가 대치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뭐 레그는 죽었다라는 말도 많은데 요즘에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언제 왜 써야 할까 하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세컨드 브레인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개념은 사실 나온 지 좀 오래됐지만 개인의 지식 베이스를 쌓아가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 인적 자산의 관리일 수도 있고 뭐 여행 계획이라든지 뭐 내가 요리한 레시피라든지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자료가 좀 누적되고 그 연결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생기는 시점이 오면 그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데이터는 다 연결을 했을 때 가치가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그래서 꼭 다들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애초에 이 생생정보통을 기획을 한 거여서 이런 이제 개인 용도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가볍게 써보기 좋은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이나 회사 단위에서는 이걸 조직의 어떤 자산화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뭐 제안서나 뭐 이런 사례 역량 이런 것도 있고 뭐 고객들 데이터도 있고 이 회사 자산을 좀 더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잘 유지를 할 수 있고 LLM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비슷하게 어떤 자산이 좀 복리처럼 계속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이제 여러 사람이나 AI가 같은 지식을 참조하면서 업무를 해야 할 때 특히 유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모든 케이스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 쓰면 안 좋을까 하면은 너무 실시간으로 바뀌는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이런 거는 사실 뭐 한번 저장해 둔다고 해서 크게 의미 있는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정보는 LLM 위키에 저장하기 좀 그렇다, 좀 애매하다. 그리고 리콜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빠짐없이 모든 걸 누락 없이 다 찾아야 할 때는 위키 요약은 이제 요약이기 때문에 다 누락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 리콜이 중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레그나 벡터 검색 이런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비슷하지만 좀 틀리면은 치명적으로 안 좋을 때 합성이라는 게 좀 조용히 틀릴 수 있단 말이죠. 인제스션 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그런 고위험 환경에서는 당연히 검증 레이어나 사람이 확인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일회성으로 자료를 한 번 넣고 다시는 안 볼 만한 단위라면 그거는 굳이 위키로 정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로 소스 자체로 남겨두고 파일 검색을 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지식을 연결해서 하나의 그 추가적인 추상화 레이어를 얻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작업에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LLM 위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실제로 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 LLM 위키라는 개념에 어떤 것들을 붙여야 이걸 실제로 쓸 수 있는지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는가 저는 저의 이제 삶의 목표가 있어요. 삶의 모든 흔적을 데이터화하고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드리븐한 그로스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의 의사 결정과 저에 대한 이해도는 다 데이터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저는 그 프로바이더한테서 빼내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애플 헬스 같은 것도 갈아타려고 하고 애플 헬스 말고 뭐 스트라바 API로 연결해서 이걸 받는다든지 해서 모든 데이터를 이제 좀 제가 끌고 와서 이제 로컬에서 활용을 하는 뭐 그런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텐스하지만 저는 이제 제 캘린더를 캡처한 건데 저는 개인 캘린더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업무 캘린더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타임 블로킹을 하고 뭐 이 블럭을 수정을 해서 실제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에이전트한테 먹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 노션 대시보드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라든지 뭐 데일리 로그 같은 거를 남기고 뭐 데일리 로그에 대한 회고도 뭐 월간 회고 같은 것도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에이전트한테 넘기기 위해서 예전에는 좀 뭐 티스토리라든지 이런 블로그에 좀 썼었는데 그거 좀 많이 옛날이긴 하지만 그때랑 비교해서는 일단 어디든 데이터를 좀 모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모든 데이터를 대부분 노션이나 아니면 이제 제 로컬 옵시디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저는 어떻게 쓰고 있나 사실 저도 디스클레이머를 좀 하자면 그렇게 깊이 있게 아주 많이 쓰진 않았어요. 아주 많이 쓰진 않았고 제가 쓰는 정도는 요런 유스 케이스에서 좀 쓰고 있는데 셋업 자체는 저는 LMS 에이전트를 오픈코드고라는 프로바이더에 연결을 해서 옵시디언 UI를 쓰고 디스코드라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하나씩 좀 뜯어볼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LMS 에이전트가 특히나 셋업이 좀 쉽고 오픈클로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확실히 좀 더 셋업이 쉬워서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스트라바 API가 있어요. 스트라바는 그냥 운동 기록 앱인데 운동 기록을 매일 자동 불러오고 크론 잡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운동 강도나 구성이나 제 심박 뭐 이런 거를 보고 피드백을 줘요. 이거는 이제 코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API 기록 자체는 로우 데이터니까 그냥 로우 마크다운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거를 이제 위키화 시키는 거는 이 애슬리트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이랑 뭐 커런트 플랜이랑 비디오티 히스토리 이런 위키 페이지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 관련 위키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는 그냥 취미로 자잘하게 만들어봤던 건데 그냥 냉장고랑 팬트리에 있는 재료들이랑 제가 노션의 레시피를 제가 해본 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2개 다 인제스트를 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추천을 하거나 냉털할 수 있는 요리를 추천해주는 플로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 캘린더랑 드라이브랑도 연동을 해놔서 뭐 과외하는 학생들의 어떤 월말 정산을 할 때 금액이나 피드백 내용 초안 작성하는 것까지도 맡겼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한 달 끝에 이제 그래도 말일에 한 1시간 이상씩 소요되던 거였는데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초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짜잘하고 사실 막 엄청 중요한 일은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개인 위키를 그러면 어떻게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3분 위키. 3분보다는 조금 더 걸리겠지만 요것만 하면은 모두 LLM 위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내 인생의 영역을 어떻게 나누어서 관리할지를 조금 고민을 하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 하나 선택해보기. 요리든 운동이든 여행이든 커리어든 하나를 선택해보시고 로컬 파일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LLM 에이전트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일 접근성이 좋은 거는 코어기나 클로드 코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얘한테 이제 기획서랑, 그러니까 이 기획서라는 거는 요 기능, 이 영역에 대한 기획서 그리고 LLM 위키의 정의서를 던져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샘플 인풋을 가지고 보면은 이 밑에는 아까 제가 열려다가 안 열렸던 그 LLM 위키의 정의서 그대로이고요. 위에는 그냥 제가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업무 일지를 쌓아두고 리뷰하고 회고하고 싶은데 리니어 슬랙 깃허브 기록 등으로 업무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LLM 위키 폴더가 없는데 같이 확인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상황부터 정리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넣었을 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코어에서 한번 넣어봤는데 보시면은 이 LLM 위키를 여기서 이렇게 구성을 한 상태이고 리니어나 슬랙이나 깃허브 이런 거 커넥터 연동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구조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더 의논할 사항들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LLM 에이전트랑 얘기를 하다 보면 위키 구조도 정할 수 있고 스키마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넣고 에이전트와 같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의 어떤 뭐 기존에 있었던 자료 이런 거를 뭐 수동으로 인제스션을 시키거나 한번 시도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인제스트를 했을 때 위키에 어떤 페이지들이 채워지는가 어떻게 수정되는가를 보고 필요하면은 스키마를 더 다듬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특히나 옵셔널하게 어떤 주기적으로 자료를 인제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크론잡이나 자피어나 트리거 같은 거를 설정을 해서 자료 인제스션 파이프라인은 또 같이 에이전트랑 붙여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이제 개인 위키를 만들 수 있고요. 어쨌든 이게 로컬에 저장되기 때문에 꿀팁은 이제 안 꺼지는 컴퓨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VM을 쓰거나 그게 좀 어려우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요 랩탑에다가 설치를 해놨거든요. 로컬 그 LLM 위키를. 그래서 이 컴퓨터는 제가 안 꺼지게 해놨어요. 항상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닫아도 클램쉘 모드로 해서 안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핸드폰으로도 언제든 접속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사나님의 질문이 있었던 옵시디언에 관련한 내용인데 보통 사람들이 LLM 위키라고 하면 항상 옵시디언을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또 옵시디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옵시디언은 말 그대로 그냥 기본적으로는 노트 앱이에요. 에버노트나 이런 거랑 크게 개념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왜 이렇게 LLM 시대에서 각광을 받는가 하면은 일단 그 기본 문법이 마크다운이에요. 그래서 마크다운으로 내가 입력을 하면은 마크다운으로 반영이 되고 UI 자체도 반영이 되고 아시다시피 LLM의 어떤 모국어라고 볼 수 있는 마크다운이기 때문에 LLM이랑 소통할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마크다운으로 해두면 넘길 때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LLM이 수정해주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 락인이 없어요. 파일이 다 전부 로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옵시디언 서버에 내가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로컬에다가 저장이 되고 옵시디언이라는 회사가 망해도 옵시디언으로 생성한 파일들은 여전히 제 로컬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 내용을 엑스포트를 하고 싶으면 혹은 가져오고 싶으면 API나 엑스포트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로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CLI 잘 다루시는 분들은 파이프로 막 뭐 어떤 프로세서에 넣거나 어떤 스크립트를 짜서 이거를 다 긁어오거나 레그를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기에 되게 편한 상태의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시디언 UI 자체가 이런 그 내비게이션을 좀 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키링크나 백링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택을 해서 이제 어떤 페이지와 연결된 다른 페이지까지 좀 쉽게 넘어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거를 비주얼화시킨 그래프 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된 서로 연결된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여행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개념들끼리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좀 쉽게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좀 간단한 예시이고 진짜 복잡하게는 뭐 이런 세컨드 브레인 그 자체도 가능하다.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별로 의미가 없죠. 멋있어 보이지만 쓸 수 없고 의미 없다. 그냥 뭐 확대해가지고 찾아볼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레딧에서 가져왔는데 15년간 축적한 거예요. 네, 어떤 ADHD 환자가 세컨드 브레인을 무조건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15년 동안 축적한 레퍼리거든요. 세컨드 브레인 그 자체. 그리고 뭐 옵시디언에도 플러그인 개념이 있는데 플러그인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뭐 SQL-like 언어도 있고 뭐 데이터뷰라는 플러그인을 써서 그래서 좀 데이터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도 가능하고 에스켈리드로라든지 뭐 이런 캘린더라든지 어드밴스드 테이블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노트 앱으로 옵시디언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무료예요. 그 완전 무료이고 유료 기능이 있기는 하거든요. 유료 서브스크립션이 있어요. 거기서 주는 기능이 싱크, 기기 간 싱크랑 버전 히스토리 트래킹이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유료 기능 안 써도 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클라우드에 제 옵시디언 볼트 폴더가 올라가 있는데 그럼 자동으로 어차피 핸드폰이랑 다 연결되고 그리고 깃 저장소로 볼트 등록하면 버전 히스토리도 자연스럽게 트래킹 가능하고 그래서 유료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요즘에 옵시디언이 메인 노트 앱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인가?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일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옵시디언이 필요한 이유, 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사람이 좀 직접 탐색하거나 수정하기 용이한 UI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옵시디언 쓰기 귀찮다, 옵시디언 새로 배우기 싫다 하면은 그냥 VS 코드 커서 같은 파일 시스템을 열어볼 수 있는 IDE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CLI를 쓰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냥 파인더에다가 메모장을 쓰면서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직접 LLM 위키를 열어보고 수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에이전트가 메인으로 쓴다면 굳이 옵시디언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인프라, 필수 인프라? 뭐 인프라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저는 한 달 정도 좀 넘게 써봤는데 개인적인 후기는 LLM이랑 작업할 때 확실히 편하다라는 점이고 특별히 또 약간 로우 데이터를 쌓을 때 이게 사실 당장 구조화하기 힘든 뭐 나중에 좀 더 용이하게 그러니까 바꾸기 용이한 형태로 저장하고 싶을 때 그냥 마크다운으로 넣어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옵시디언에 탭 열어가지고 저장하고 나중에 LLM에 넣어주고 다시 구조화하고 이런 거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어쨌든 마크다운이기 때문에 이 노션처럼 막 자유도가 엄청 높게 예쁘게 꾸미거나 리어레인지 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좀 그래도 제대로 쓰고자 하면 러닝 커브도 있고 네이티브하게 내가 마크다운으로 쓰는 게 조금 아직 어색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래프 뷰는 안 쓰게 됩니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뭐 장점이 더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옵시디언은 안 써보셨다면 한 번쯤 한번 탐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LMS 에이전트인데요. LMS 에이전트도 최근에 좀 많이 떠오른 에이전트인데 오픈클로우랑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오픈클로우처럼 로컬 기반의 이제 AI 에이전트이고 이 LMS 에이전트라는 거는 뉴스 리서치라는 리서치 랩에서 만든 오픈소스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키워드는 자가 성장형이라는 건데 그 오픈클로우는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게 막 그렇게 셀프 임프루빙 하는 게 포인트는 아니었거든요. 좀 더 모두가 스킬을 만들고 공유하고 필요한 스킬을 내려받고 좀 더 자율적인 AI 비서를 만들겠다가 목표였고 LMS 에이전트는 좀 거기서 디벨롭을 시켜서 자가 성장을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지향을 하고 있고 결정적인 차이는 이 학습 루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포인트에서 제가 직접 이거 스킬 만들어 하지 않아도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스킬을 만들고 그 스킬을 점점점 더 개선을 할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넛지라는 거를 또 하고 자기 과거 대화도 계속 검색을 해서 세션 회상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나에 대한 모델을 이제 나에 대한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뭐 특별하게 LLM 모델 락인도 없고 로컬이나 클라우드 환경에 셋업할 수 있고 뭐 텔레그램, 디스코드, 슬랙처럼 다양한 게이트웨이에서 접속 가능한 거는 동일한데 오픈클로우는 좀 더 생태계가 넓고요. 왜냐면 그 오픈클로우를 쓰는 사람들도 더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 클로우 헙이라고 해서 스킬을 다 내려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다양한데 그만큼 또 약간 리스키한 것도 있고 반대로 뉴스 리서치의 이 LMS 에이전트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의 좀 더 개인화된 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고가 예뻐요. 가젤보다 로고가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MS 에이전트 당연히 필수 아니고요. LLM 위키 한다고 해서 꼭 이걸 써야 되는 거는 아닌데
결국에 로컬 컴퓨터에 저희가 위키를 구성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클라우드에는 안 할 것 같은데 로컬에 할 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와의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데 뭐 핸드폰으로도 언제든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컴퓨터로도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프로바이더에 묶이는 거는 별로 좋은 LLM 위키에서 지향하는 바도 아니고 해서 쓰면 좋다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LMS의 그 자기 개선하는 루프가 LLM 위키를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인제스션하고 린트하는 이 복리라는 개념이랑 잘 맞물려 있어서 LLM 위키를 내가 좀 본격적으로 키워보고 싶다 하면은 LMS 에이전트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LMS 에이전트는 굳이 LLM 위키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 비서로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고요. 얘는 모델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모델을 골라야 되는데 고르는 기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거에 해당을 안 할 것 같은데 로컬 LLM을 적당하게 돌릴 수 있는 성능의 컴퓨터가 있고 보안이 중요하고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까지 엄청난 성능까지 필요 없다. 그냥 로컬 오픈소스 LLM으로 돌리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설치 과정도 조금 복잡할 수 있고 그리고 되게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좀 이것저것 셋업하기 귀찮고 월 200불 정도 쓰더라도 성능 좋은 게 필요하고 혹은 토큰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많이 쓸지 잘 모르겠다 하면 오픈AI 코덱스랑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클로드랑 제미나이는 구독을 연결을 하면은 밴 당합니다. 밴 당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안 막아놓은 게 오픈AI 코덱스여서 코덱스를 만약에 사용하고 계시면은 그냥 이거 자체를 연결을 하시면 되고 LMS 에이전트에 클로드 제미나이 쓰고 싶은데 그리고 비용 관리 잘할 자신이 있으면 API 유세지 베이스로 쓰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픈코드 고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오픈코드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구독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0불 정도 내면은 지금 제일 성능 괜찮은 오픈소스 모델들을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쓸 수 있어요. 저는 키미 2.6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나와요. 실험해본 결과 뭐 엄청 정교한 작업에는 안 쓰겠지만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데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거 첫 달은 5불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추천드립니다. 아이디어 좋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관련해서는 디스코드가 되게 좋아요. 근데 디스코드가 뭐 텔레그램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쓰고 LLM 에이전트랑 소통을 할 때 근데 디스코드가 조금 더 채널 구조를 나누기가 편하고 그 스레드 개념도 있기 때문에 약간 슬랙처럼 스레드 개념도 있어서 뭐 작업별로 대화도 안 엉키고 그리고 이 응답 범위도 제어를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다 비슷하지만 음성 서포트도 돼서 보이스 채널에다가 음성 메모를 남기고 뭐 셋업도 쉽고 그리고 이미지나 파일이나 이런 거 그대로 넣고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생태계 자체가 디스코드에 좀 이루어져 있어서 LMS 쓰실 거면 디스코드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마이너한 단점으로 디스코드 앱에서 테이블 렌더링이 안 되는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확장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거 재생이 안 되네. 이거.